안녕하세요. 톰과 제리의 제리의 형법 퀴즈 1강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형법상 협박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존속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예,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신고죄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두 번째 다음 문제.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범인 도피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맞나요? 틀리죠. 자기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 보호자의 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부작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천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법, 의사는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 일명 보람의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람의 사건이었군요. 병원 사건. 다음 문제 나오겠습니다. 백화점의 상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짜 상표를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부작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예, 질문 네,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나요? 틀립니다. 여기 판례를 잠시 보면 여기 그 형법상 부작위 범위 되기 위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보시면 그대로 여기 보시면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 행위에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자기의 업무는 저기 성문법,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 성취 원칙이나 사회상주 혹은 조리상의 자기 업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문에서 나오는 그 사회상주 및 조리상의 자기 업무 외에 그 뭐 더 많은 것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부작위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실행행위 종료시의 법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위시란 함은 범죄 행위 종료시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포괄일죄의 경우 실행행위가 신법, 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과 구법의 형을 비교하여 경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신법을 적용하죠. 여기 보시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1조 2항에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죠. 그렇군요.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청소년 보호법상 숙박업소 주인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면 벌하였으나 불가불로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합니다. 맞습니까? 그 답이 뭐죠?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죠. 예. 반선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국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여기 1조 3항에 보면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만 경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집행하겠죠. 다음 문제요. 형법 제1조의 2항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는 법률은 가별성의 존부와 정도를 규율하는 총체적인 법 상태를 의미하므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뿐만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외국인이 실업봉을 매수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외국에서 실업봉을 매수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공모, 시도 범죄지에 해당합니다. 숙지주의에 해당되는 그렇군요. 내용이죠. 아, 예. 다음 문제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에게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어, 판례에서는 미 문화원을 미국 영토로 보고 있고 또 그 미 문화원에 침입하여 방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사유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재판권이 없겠죠. 재판관이 없군요. 다음 문제.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달러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맞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네요. 맞는 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는 답입니다.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네, 그런 이유군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중국인이 파나마 선적의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바다에 버린 행위는 해상 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네. 그 해상 강조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실경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길가에서 병 들어있는 불황아를 집에서 수일간 치료하다가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상 보호 기능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발생되었죠. 알겠습니다. 위법성 요소설은 자기 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구성 요건 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기 이론 문제라 그대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법성 요소설은 인가적 행위 이론에서 주장하는 경우에 고의가 구성 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플러스 위법성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짜리군요. 다음 문제. 구성요건 요소설은 자기범에서는 법적 의무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님에도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자기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됨에 따라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은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성 요건 요소설은 목적적 행위 이론에서 주장하는 견해로 이설에 의하면 고의가 구성 요건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 갑이 자신의 물에 빠진 아이가 다른 아이인 줄 알고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원설에 의할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살인죄가 그 보종인 지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이혼설에 의하면 구성 요건적 착오로서 가실치사죄가 성립할 뿐이죠. 그렇군요. 다음 문제.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치성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갑은 자신의 처가 방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이원설과 엄격 책임설에 의한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보정의 업무에 대한 착오로서 이혼설에 의하면 위법성 요소에 대한 착오로 금지 착오에 해당하므로 응급 책임설에 의할 경우에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차례째군요. 다음 문제.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피해자가 반대쪽 차선에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네.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례에서는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가 있군요. 다음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 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둘이 절교 문제로 싸웠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전도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습니까? 네,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탄광 책임자가 화약류 취급 면허 없는 탄광덕대에게 화약고의 열쇠를 맡겼는데 임의로 화약고에서 폭약을 꺼내어 아궁이 속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떼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고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 발생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까? 인과관계가 없죠. 예, 여기서 이제 뭐 하향류 취급 면허가 없는 뭐 이런 질문 내용으로 오답을 유도를 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상을 입고 자상이 급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하였는데 급성 신부전증을 치료할 때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 저하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살인이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판례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 작업에 하도급을 준 후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 실화의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카바이트 탱크 폭발 사고에 있어서 미 탱크 점유자가 카바이트와 물을 분리된 채로 방치하고 그 장소를 이탈한 행위와 이에 성냥불이 되어 폭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정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교사가 뇌에 특별한 이상인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에 뇌수종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쳐 넘어지게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교사는 복행치사자의 죄책을 진다. 맞습니까? 틀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판례에서 특별한 이상인 뭐 비정상적으로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이 교사를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야간에 2차선의 구분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 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차 한적한 도로에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정차나 깜빡이등 안 켜고 있으면 다 문제가 생기면 다 운전자 책임으로 물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예,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 시험 질문인데 인간관계 인정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고의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습성, 목적, 경향, 표현 등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추상적 위헌범에서의 위험, 친적 상대로의 친적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의 인식 대상은 행위의 주체, 인과관계, 가중적, 강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 결과범에서의 결과, 구체적 이행범의 이행, 영아 살일죄의 영아, 소유죄의 다중의
포함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다음 됩니다. 문제. 종교상의 교리에 따라 자녀에게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녀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호와 증인 사건이군요. 다음 문제.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금성호의 닷줄을 늘여놓아 피족의 양식장에 물적 피해를 준 경우에 송계의 고의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송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긴급 피난으로 유급성이 조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는 안 짓네요. 네,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음에도 대구 지하철 사장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경우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교 인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감금 상태가 계속된 시점에서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맞겠습니까? 예, 주교사 살인 사건에 이었죠. 다음 문제. 적발 당시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상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주의해야 될 좀 점은 또 이게 인식이 없었다고 예, 이제 이거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가지고 처벌을 면한 경우도 있지만 또 처벌을 또 인정한 사례가 있으니까 좀 따로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적발 당시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랐겠군요. 이것은 그 형법에 관련되지 않는 얘기지만 뭐, 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저기 이전에 수차례 적성검사 이런 쪽을 뭐 저기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또 그런 처벌을 경우는 인정하는 구제가 경우가 안 있었죠. 되겠죠. 예, 다음 문제. 갑을 살해하려다가 빗나가서 옆에 있는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이거 문제 풀 때 네. 이걸 저기 어떻게 푸시는지 다들 다 비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그 저는 이게 학다리를 닦아가지고 예, 그 구체적 그 사실 착오, 방법의 착오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음, 다음 문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예, 다음 문제 나갈게요. 철을 살해할 의사로 농약 한 포를 숭늉 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두었는데 장녀가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판례는 장녀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문제. 84세의 여자 노인에게 안수기도를 한다고 눕혀놓고 배와 가슴을 세게 때리고 눌러 사망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과실 치사를 인정했죠. 다음 문제. 임대인의 건물이 문과 벽 사이에 있는 0.4cm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이 정도면 임차인이 고쳐쓰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왕절개 수술 중 의사가 산후과다 출혈에 대비하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태반 조기 방리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는 뭐, 그 저기 혈액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을 마시던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과 갑자기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것을 막지 못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막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하죠. 경찰관 동료들이. 막지 못했다고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군요. 버스 운전자가 전날 밤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차체 밑에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아 출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큰 차니까 밑에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다음 문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 상해 치사죄도 예,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추행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강제추행 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할 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 학원의 강사로 채용하고 학습 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고인이 대시 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문제. 주거에 방황하고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자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텨서 지킨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한 경우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현주 건축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방해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케 한 경우 존속 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패싸움을 하며 서로 치고 맞고 때리던 그중 1인이 칼로 사람을 죽일 의사 없이 찔렀으나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기차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이사도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결과까지는 필요가 없죠. 다음.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70km로 진행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감금죄와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감금치사죄가 성립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의안에 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시장 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 번영회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단전 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번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정당행위에 해당을 하는데 또 뭐 임차인 중에 이제 뭐 한 번도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이 또 관련된 또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단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 서로 신의와 성실한 자가 이기게 되는 거군요. 예. 다음 문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으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아,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틀립니다. 예. 네, 다음 문제. 대공수사관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뭐 고문 뭐 상관시키면 하실 겁니까? 그렇죠. 정당행위 안 되겠죠. 그렇죠. 다음 문제. 노동회의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맞습니까? 안 틀립니다. 국가적 사회적 법에 의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문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보충성을 요한다. 맞습니까? 뭐 일단 저기 문제 하나 건너뛰는데 보충성을 요하지 않죠. 예, 그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가 자구행위다. 맞습니까? 아, 예, 틀립니다. 예,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행위가 자구행위죠. 그렇네요. 다음 문제.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균형성을 요한다. 맞나요? 틀립니다. 맞습니까? 예, 뭐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로서 균형성을 요구하지만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는 부정대정의 관계로서 균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상당성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질문이죠. 다음 문제. 강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횡령죄, 비밀침해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무고인이 무고 사실을 승낙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다음 예. 문제. 묵시적 승낙이란 현실적 승낙이 없었으나 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추정적 승낙에 대한 의미죠. 그렇군요. 다음 문제. 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자궁적출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문제.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틀린데 이게 없거나죠. 되게 헷갈리죠. 예.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고가 아니고 능력이 없거나입니다. 다음 문제. 농화자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로서 발생 원인이 선천적, 후천적을 불문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소년범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장량 감경하여 유기징역으로 처단할 때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무기징역이 아니고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죠. 네, 다음 문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기출 질문이죠. 예.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 판단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충실하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다음 문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자의로의 의미는 고의만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어, 저기 어, 이제 원자행에서의 그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고 가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책임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인간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문제. 대마초 흡연 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이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스코 클럽의 경영자가 18세 이상자나 대학생인 미성년자들이 업소 출입 여부에 대하여 도경찰국장 명의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18세 이상자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틀리죠. 경찰 뭐 당국 뭐 이렇게 국장이라니까 뭐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허가 없이 가감 30 전대보초를 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예. 역시 경찰보다 검찰이 파워가 세죠. 네, 그러네요. 다음 문제. 비디오 물감 상실업자가 공무원으로부터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켜도 된다고 교육받고 출입시킨 경우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초과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받으면 안 되네요. 다음 문제.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여 압류물을 훼손한 경우 범위를 조각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신부 장관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를 한 경우 범위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예. 뭐 질의에 대하여 장관이 뭐 이렇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 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법 해석을 하여 영업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 허가 없이 도매를 해온 경우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전혀 이유가 없죠. 다음 문제.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탐정사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신용조사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 조사 등을 한 경우